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경제학자 곽박사 3대1로 맞짱 뜨다. 가상화폐 혁신인가 거품인가. 제2부. 그래서 대책은? 미래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 어디까지인가? 암호화 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블록체인 기술이 바꿔놓을 우리 미래의 모습을 그려본다. 토론에 함께할 분을 소개합니다.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 업계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학계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팩트체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일부에 이어서 2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요. 6600번님, 가상화폐가 일반적으로 쓰인다면 왜 가격이 그렇게 비싼지요? 일반 화폐하고 똑같아야 되지 않나요? 8328번님, 그거 투자해서 다 날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0484번님, 네트워크가 책임진다고요? 그럼 네트워크만 움직이면 되겠네요. 비트코인 팔고 이더리움 받고 왜 실물 화폐로 넘어와서 생목숨들을 잡고 있는지요? 4051번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이미 화폐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비자금 숨기기 딱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자, 미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거래소 이야기도 불충분하고요. 이게 화폐냐 아니냐도 불충분하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무엇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봅니다. 제가 이 토큰이라는 말에 저는 절대적으로 동감하고요. 가상화폐라기보다도 가상로또다 그랬다가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 저에게 그런 말씀했다고 또 조금 섭섭하다는 분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 토론자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우물정 0945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김진아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그리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님,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기부 기자 계속 남아 계십니다. 자, 먼저 제가 박병률 기자한테 가상화폐 미래를 여쭙기 전에 네. 정부 부채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잖아요. 아까 박순준 교수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가상화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는 다른 말로 어디서 다루고 있느냐, 이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어느 부처가 가상화폐를 보고 있나요? 네, 지금은 국무조정실에서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만 네. 이제 이것도 부족해서 또 조만간 또 기획재정부가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가 얘기가 되기 시작한 이후에 네. 정부의 사실 주무부처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같은 예. 금융당국에서 주로 들여다봤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법무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 법무부가 뭐 가상화폐 그래서 폐쇄 이러니까 나오다 보니까 예. 어느 시점에 또 살짝 빠지기 시작했죠. 법무부가. 네, 그러면서 이제 국무조정실이 왔는데 예. 또 국무조정실의 한계가 뭐냐면 되게 이제 다양한 부처를 이렇게 모을 수 있지만 예. 또 전문성을 가지고 다루기 어렵다 보니까 예. 이제는 다시 이제 기획재정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정부가 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네.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잡지 못하고 좀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 박성준 센터장님이나 김진아 이사님, 한국은행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한국은행은 2013년부터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 연구를 많이 해왔었고요. 네. BIS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해외 네. 중앙은행과의 워킹그룹 활동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합니다. 근데 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처럼 이 기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정부 내 분위기 네.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투기라는 현상적인 문제와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약간 좀 구분해서 봐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예. 할 일은 하면서 또 예. 투기는 잡으면서 어쨌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균형감 있는 태도가 개인이나 뭐 국가기관이나 회사나 다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투기 말씀을 하셔서 박성준 센터장님, 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0일에 가상화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폐라 볼 수 없지만 투기적 양상은 맞겠다. 금융위원장이 투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양상은 맞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으로 뭐 큰 이견은 없으십니까? 예. 예. 현재 저희 나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기적 장은 되는 거는 솔직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투기적 장이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우리나라 주식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있습니다. 네. 코스피하고 코스닥도 이제 투기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안전성을 위해서 예.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정부에서는 현재 투기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상을 아시는 거냐. 예. 말로는 투기나 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팩트가 있으시냐. 제가 볼 때는 없으세요. 정부가 그 정부 대책을 이런 걸 발표하실 때 보면은 전부 카더라세요. 예. 투기적 양상이 있다. 예. 투기다. 근데 왜 투기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하세요. 그냥 이런 경우가 있다 저런 경우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예. 정부 정책은 기본적인 팩트나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현재 정부 정책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예. 현재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기가 어떤 형태가 되는지 예. 실제 투자자가 얼마인지 투기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팩트 데이터가 없이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첫째는 문제고요. 네. 그거는 그만큼 여지껏 방치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래 실명제 하시면서 이제 조금 데이터를 얻으시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예. 하나가 뭐냐면은 투기적 요소가 있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사실은 여러 시중에서 떠도는 어떤 정보에 대한 왜곡 현상 여러 가지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되면은 이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 대한 예. 어떤 그러한 정보를 얻는 채널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학계라든지 정부에서 사실은 빨리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교육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시장의 안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부가 계속 안 하고 계속 정부가 투기냐 일종의 제가 볼 땐 너무 이제 투기적인 성격이라는 걸 너무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투기적인 요소가 있는 거를 부정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직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아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네. 우리 처음에 인터넷 나오고 컴퓨터 나왔을 때 과학기술정보부가 정보통신부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인터넷 지능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받아서 이제 각 부처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만든 것처럼 네. 저는 이번에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주관 부서는 저는 과기정통부로 생각을 합니다. 네. 과기정통부가 일단 기술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나 기술적인 분석을 해 주시고 그걸 받아서 각 부처가 이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이런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그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도 또 손을 빼세요. 그리고 블록체인만 하신다고 해요. 네. 근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뛸 수가 없다. 예, 조금 이 정부 내에 어떤 그 컨트롤에 대한 그 문제가 좀 제가 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정부의 컨트롤 타워 하나 만들어 달라. 그게 지금은 이제 국무조정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땐 좀 아까 그 우리 박병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차라리 블록체인이라는 게 제2의 인터넷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는 얘기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도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중요성이라면 저는 대통령 산하에 블록체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컨트롤 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이 투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투기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투기라고 영어를 제가 번역해 드린 겁니다. 영어 사전에 나오는 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래에 상당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희망을 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이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행위 이것을 영어로 정의가 된 투기고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투기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을 투기라고 정의해놨고요. 시세 변동을 예상해서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분 모두 다 이 가상화폐라고 하는 아니면 가상 토큰이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 기술은 투기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로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그 예전부터 사실 그렇게 말씀드려왔고, 예. 그리고 사실은 정부에서 투기라고 경고하는 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것을 바다 이야기, 사기, 도박, 이 정도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암호화폐가 사기다라고 발언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저명 인사 중에 이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렇게 말했다가 몇 개월 만에 자기 발언을 후회한다라고 수정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우리 당국자들만 이것을 사기나 도박 이런 걸로 규정하고 있어서 더 사회적으로 소모적 논쟁이 되고 있다 봅니다. 투기는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만들었던 슐러 교수도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폭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짐 소로스나 이런 투기자들도 그렇죠. 버블이 꺼진다라고 하는 것과 근데 사기나 도박이라는 것은 다른 층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국자들은 저는 투기라고 경고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걸 사기나 도박이라고 몰아붙이는 게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우리 사회에 그렇게 좀 우려가 방금 됩니다. 말씀하신 이거를 투기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래서 이거는 사기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 정의를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한 차이죠. 그거는. 투기라고 하는 것은 사기칠 위험은 있는 거지만 투기 자체가 제대로 된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대치니까요. 그죠? 그런데 사기는 그거를 오도하고 왜곡시켜서 거짓말해서 벌어들이는 그렇죠. 거니까. 기망행위라는 게 깔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게 투기인지 사기인지를 정부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은 갖춰야 된다. 이게 박성준 센터장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국민들에게 또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최소한의 제도는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투기에 투자 말씀하셔서 제가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갑자기 100배가 벌었어요. 그럼 투자인가요? 투기인가요? 100배를 벌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 환경하고도 조금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이번에 젊은이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소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 코스닥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환경 자체가 소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도 어렵습니다. 코스닥에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의 재테크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의 여지껏 재테크 수익률은 기존 어떤 재테크보다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새로운 재테크 시장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재테크 또 다른 대안시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안시장이. 그 대안시장을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를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아까 우리 김진아 대표님 말한 것처럼 막 사기다 도박이다 하고 너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느 게 맞습니까? 예를 들면 증권거래소는 서킷 브레이크도 있고 사이드카도 있고 그다음에 공시를 폐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도 초당 분당으로 발표되기도 하지만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체가 10분마다 계속 업데이트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을 사고 파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정부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거래소에 대한 그런 투기적 요인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뭐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것을 저는 도입을 할 수도 있다 보거든요. 과도하게 만약에 얼마 정도 올라가면 뭐 거래소가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가 얼마 전에 뭐 비선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이 거래가 몰리면 사실 다운이 돼가지고 몇 시간씩 거래를 못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거래소 차원에서는 그러한 규제를 넣을 수 있지 않느냐. 바꿔 말하면 아주 초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과연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게 있었겠느냐. 그게 없다가 너무 변동률 심하고 아마 또 주식 때문에 뭐 투자해서 실패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왔을 거고요. 영광 보면 다 알지만 그러한 사례를 겪다 보니까 하나씩 보호장치를 들어왔던 것처럼 저는 그런 것을 좀 채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좀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청취자분께서 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앞에서도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손실을 본다면 휴지 조각이 된다면 4486번님도 같은 질문이에요. 정부가 책임져 줍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주식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 보는데 이게 IPO랑 ICO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이 상장을 해서 주식으로 주느냐 아니면 이 기술에 대해서 코인으로 주느냐 저는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상 토큰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뭐 디지털 주식 이렇게 넣으면 디지털 칩. 그 돌아가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 코인을 발행하고 좀 혼용돼 있죠. 융합돼 있죠. 근데 아주 이제 단순하게 본다면 그 코인을
발행을 해주고 그 코인에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주식하고 좀 상당히 좀 비슷한 측면이 근데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 청취자분 의견이 그런 게 왜 정부가 모든 걸 책임져 줘야 하느냐.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앞으로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의 기술 진보와 네네. 세대 간의 이해관계의 격차. 그러니까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세대 간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고요. 근데 한국이 너무 저신뢰 사회이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그 다 부분을 제가 또 정부로,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네, 가치나 가져가는. 의식 구조 차이에도 네. 신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낮은 상태가 아닌가.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제도화해서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하게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박성준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러닝 바이 두잉 시스템으로 하면서 배워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기에는 후자의 방법은 너무나 비용이 큰 거예요. 왜? 특히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 도전이 이렇게 몰려버리면 이게 투기시장화 되어버리잖아요. 의도와 다르게. 예, 매 초마다 그래서 변하니까. 투기 시장화 되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그래서 그거는 네. 거꾸로 얘기하면 수익률이 나쁠 수도 있죠. 아니 나쁠 수 예, 있지만 수익률이 좋을 수도 급락하게 있다는 되면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예. 그 주제를 돌려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일본에서 해킹으로 5,600억 한 거래소가 나갔죠. 예. 슈피겔 독일 슈피겔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상상력으로 비유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북한의 해킹팀이 한 7,000명이 있는데 이 팀이 대한민국의 빗썸이나 코빗에 들어와서 가상화폐를 그냥 들고 나갔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예,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 15일 날 발표한 자율규제안 같은 데 보면 네. 콜드 스토리지라고 그래서 네. 거래소들이 그걸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네. 예, 공간에 보관 장소에 대부분의 코인 거기서는 저희가 70% 이상을 네. 항상 콜드 스토리지 방식으로 분리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간 예컨대 그런 게 적용되었다면 일본 거래소도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겁니다. 아니면 당해도 피해가 최소화되었거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민간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부, 민간 가릴 것이 아니라 네. 빨리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제 행위에 대해서 보다 안전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봅니다. 비트코인의 1세대가 막 움직이면서 이게 벌써 2세대, 3세대로 나가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세계는 벌써 3세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1세대 제도나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만들어 놓지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화폐냐부터 논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부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가 문제가 딱 되니까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 빠져나가나? 큰일 났네? 지금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자살골이나 헛발질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박성준 센터장이 보시기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정부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앞으로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빨리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하시거나 지적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있죠, 많죠. 제가 그동안 정부한테 수없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예. 정부의 그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기조가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막는 거예요. 예.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도권에 가져오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제 제도를 만드는 게 이제 은행을 통해서 이제 제가 볼 때 현재 거래 신명제나 탈세 방지라는 여러 가지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사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직접 자기 손으로 안 하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정부 정책 기조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작년 9월 달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 발행하는 ICO를 금지했습니다. 예. 그게 정부의 정책 기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사고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장점이나 기술의 미래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세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는 막으려다 보니까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이 분리할 수 없다는 사고를 하시게 되면은 정책적 모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네. 기술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랑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책 기조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고 네. 제가 이번에
청와대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청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정부 정책 기조는 이제 국무조정실까지 해서 다 됐잖아요. 이제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이 국민청원이. 예. 이 국민청원에 답변할 때 그 기존의 정책 기조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를 좀 해주시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빨리 그러니까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돌려야 되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국민청원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답변을 한 달에 아주 기다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